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만에 또다시 강화됐습니다. 사적 모임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으로 조정되고 운영시간 제한이 풀렸던 카페와 식당 등의 영업은 밤 9시로 제한됐습니다. 종교시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주요 종교 호감도 조사에서 개신교가 지난해에 이어 비호감 종교 1위에 올랐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선교국과 감리교 세계선교협의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 패러다임 선교를 주제로 선교 특강을 열었습니다. 특강에서는 메타버스를 선교적 관점에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만에 또다시 강화됩니다. 사적 모임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으로 조정되고 운영시간 제한이 풀렸던 카페와 식당 등의 영업은 밤 9시로 제한됩니다. 다만 이번 방역 강화 조치에도 종교시설은 제외됐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40여일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 강화 조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사적 모임 인원은 현행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에서 전국 동일하게 4명으로 제한됩니다. 운영 시간에 별도의 제한이 없었던 카페와 식당은 밤 9시까지, 영화관과 공연장, 학원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유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적 모임과 운영 시간 제한을 전국적으로 강화합니다. 대규모 행사나 집회는 100인 이상의 경우 적용했던 방역 패스를 50인 이상으로 낮춰 적용하며 최대 300명 미만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주총이나 방송 제작 등 기업 필수 경영 활동에도 50인 이상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이번 주말인 18일부터 내년 1월 첫 주일인 2일까지 16일 동안 시행됩니다. 유행이 악화될 경우 확진자가 이달 안에 10,000명, 내년 1월 중 2만 명까지 늘어날 것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의 감염 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은 제외됐습니다. 현재 교회는 다른 다중시설과 달리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좌석수 대비 5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면서 문체부 등과 방안을 마련해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과 협의 중인 기독교계는 예배 참석에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으며 공간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예배 가능 인원수를 줄이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국내 4대 종단 가운데 개신교가 지난해에 이어서 비호감 종교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주요 종교 호감도 조사에서 개신교는 지난해보단 다소 호감도가 상승했지만 긍정도 부정도 아닌 5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개신교의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21년 주요 종교 호감도, 종교 효능감 조사에서 개신교는 호감도 31.6점을 받아 비호감 종교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종교 호감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경우 0점, 긍정적인 감정이라면 100점을 평가하는데 개신교는 지난해 28점에 비해 3.6점 상승한 31.6점을 받아 불교, 천주교에 비해 20점가량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신교가 타 종교에 비해 호감도가 낮은 이유는 지난해에 이어 교회발 코로나 이슈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관련한 이미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응답 비율을 들여다보면 개신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생각했고 천주교 19%, 불교 18%에 비해 2배 이상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호감이라는 거죠. 50점이 돼야 이제 보통인 거고 0점에 가까울수록 비호감이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천주교랑 불교는 보통 정도의 호감도는 있고 또 비신자들도 이제 어쨌든 불교나 천주교에 대해서 그래도 뭐 보통에 가까운 평가를 주는데 개신교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좀 많이 부정적이신 건 사실이죠. 본인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호감도 평가에서도 개신교인은 71.2점으로 천주교 75점, 불교 신자 73.4점에 비해 낮았습니다. 다만 개신교인이 평가한 호감도가 지난해 62.3점에서 9점가량 상승한 점은 눈에 띕니다. 종교에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는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37%로 전년 대비 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신교인의 83%, 천주교 62%, 불교 신자 45%가 삶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 방법을 이용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송졸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과 감리교 세계선교협의회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 패러다임 선교를 주제로 선교 특강을 열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메타버스를 선교적 관점에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은 바이러스의 침공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이후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19 이전 시대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여기엔 첨단 IT 기술이 다방면으로 적용되는 초연결 사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대면 활동이 중단되면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크게 위축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펼쳐질 시대 변화에 선교 사역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 개관 기념 선교 특강에서 감신대 장성배 교수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메타버스 영역을 선교적 차원에서 접근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 세계가 빠른 속도로 메타버스 세계로 이동할수록 그리스도인들도 메타버스 세계에 살게 될 것이라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대에 소그룹으로 뭉치기가 정말 좋아요. 그것도 아프리카, 남미,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단톡방에 모일 수 있고요. 밴드에 모일 수 있고 줌으로 모일 수 있어요. 자, 그것도 우리 지역 안에 이슈를 다룰 수도 있고요. 마을마다 그리고 땅끝으로 지구촌 전체 이슈로 확장될 수도 있겠다. 선교 특강에서는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수행해야 할 갱신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협성대 황병배 교수는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대면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사회적 비판을 받았음을 상기하면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 갱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교수는 모이는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성육신하는 교회, 예식으로서의 예배를 넘어 삶으로의 예배로, 개교의 주의를 넘어 공교의 연합으로의 전환 등 7가지 갱신 주제를 제안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은퇴목사에 대해 면직 결정한 것을 두고 정치적인 결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민주시민기독연대, 성서한국 등 31개 기독단체들은 강경민 목사 면직 결정을 반대하는 기독시민연대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경민 목사의 면직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경민 목사 면직 결정을 반대하는 기독시민연대는 지난달 1일 예장합신 경기 북노회가 일산은혜교회 은퇴 목사인 강경민 목사에게 내린 면직 결정이 매우 부당하다 여기며 정치적 저의를 의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장합신이 기독교 신앙과 복음에 대한 중차대한 이해관계도 없는 여성 목사 안수 문제로 이미 은퇴한 목사를 면직해 목사로서 자격을 박탈하는 극약 처방을 내린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예장 합승을 포함한 주요 교단들은 여성 목사 안수가 성경과 신앙의 도리에 정말 어긋나는 것인지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회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 자료를 들려드립니다. 목회앤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통계청에서 최근에 1인 가구에 대한 통계를 냈는데요.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점점 많이 증가를 해서 우리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32%였습니다. 예. 근데 그 전까지 2018년도까지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유형 중에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의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인 가구의 비중하고 부부하고 자녀 있는 가정의 비율이 30% 똑같았어요. 근데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역전이 돼서 이제는 1인 가구의 비율이 전 가구 유형, 구성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져서 2047년도에는 무려 37%까지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추계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았습니까? 예, 요 연령대는 남성하고 여성하고 상당히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남성의 경우에는 20대에서 1인 가구 비율이 20%였고요. 30대에서 22%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경우에는 30대가 12%로 좀 상당히 많이 적었는데요. 60대에서는 18%, 70대에서는 16%로 여성의 경우는 60대, 70대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제일 많았고요. 남자의 경우는 20대하고 30대에서 1인 가구 비중이 제일 높았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남성이 1인 가구가 되는 것은 20, 30대에서 일찍 집에서 독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인 가구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성의 경우는 60대 이후에 사별 혹은 이혼으로 1인 가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혼자 살다 보면은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혼자 살 때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높게 응답된 것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2%였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응답한 비율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 이렇게 응답한 게 31%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어려움인데 요 응답은 응답을 한 주 연령대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좀 젊은 층에서 많고요.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고연령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고연령층에서는 고독사 이런 위험성들이 여기서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걱정이나 우려가 많을 텐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1인 가구의 평균 소득 수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을 한번 조사해 봤을 때 5,705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1인 가구 평균은 2,063만 원이었습니다. 절반 수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체 평균 소득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 보장을 받는 인구가 101만 3천여 가구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69%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 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20, 30대 젊은 층은 아무래도 소득이 좀 적은 연령대고 그다음에 60대, 70대 고연령대에서 1인 가구들은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해서 된 1인 가구 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1인 가구가 바라보는 가족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1인 가구에 대해서 비혼동거,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이 5점 만점 평균에 3.3점, 3.5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남녀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런 응답들도 5점 만점에 3.5점, 3.6점 이렇게 응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1인 가구는 가족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이고 그리고 독립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만큼 1인 가구가 자기가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군선교회들이 청년 사역의 일환으로 지역 군부대 교회에 사랑의 온차를 전달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전 CBS와 한밭제일교회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대경지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군선교회 대구지회가 사랑의 온차 전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군선교회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민족과 세계가 산다는 영원한 구호가 있습니다. 청년 선교 한 사람의 소중성이 얼마나 중요한 이런 시대인데 이 따뜻한 이 사랑의 온차 한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군선교회가 준비한 사랑의 온차는 모두 53박스로 대구 경북 지역 군부대 교회를 거쳐 각 부대 군인들에게 전달됩니다. 대전 CBS는 한밭제일장로교회와 함께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송년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한밭제일장로교회 김종진 목사의 설교와 축도에 이어 둘다섯의 멤버 이두진과 찬양사역자 최인혁, 한희 등이 출연해 생명사랑의 소중함을 전했습니다. 자녀를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일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라도 많은 자녀들이 좀 태어나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돌봐지는 그런 은혜들이 누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여성기도국이 부전교회에서 말씀이 이끄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온오프라인 2차 말씀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유연수 목사는 부흥회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땅과 한국교회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산 땅에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광주 CBS와 전남 CBS가 전라남도와 전남교회 총연합회, 전남의사회와 함께 출생 환경 조성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남도 민간단체 업무 협약을 가졌습니다. 출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남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전남의사회는 다자녀 가정에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병원비를 할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전남교회 총연합회 소속 3,400여 교회는 저출생 극복 분위기 확산을, 광주 CBS와 전남 CBS는 인식과 제도 개선 등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사회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고 일부 내륙 지역에도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